이게 칠판에 있으니까 문제를 봅시다. 자, 제시문 가의 광결정 제조 시 용매 제거 단계에 나타난 모순을 제시문 나의 트리즈 모순 정의로 규정하고 모순 상황과 극복된 상황을 기술하시오. 한국말은 몰라서 애들이 자꾸 틀려요. 선생님이 자꾸 이제 학생들 원고를 보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시문에서 잠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다는 건 용서가 되는데 논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잘 모르면 정말 이거는 억울합니다. 그죠?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이게 지금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극복된 상황을 기술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극복된 상황을 기술하는 건데 이 극복된 상황이라는 것은 네가 극복 방안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극복된 겁니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니. 잘 보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지? 자, 이 제시문 다시 보자고. 가를 보면 있잖니. 뭐 저거 이거 모순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광결정 제조시 용매 제거 보니까 인문계 제시문은 아닌 것 같다. 그지? 그지? 뭐 과학 제시문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인문계 논술에서 과학 제시문이 나오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내용 지식을 몰라도 얼마든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통합 논술 그러는데 제시문이 과학 제시문 나오면 통합 논술이지 뭐. 그지? 예. 그 선생님은 과학적인 지식이 아주 짧은 사람이에요. 별로. 나 이것도 잘, 용매가 뭔지 모르겠어. 예, 하지만 이 논술 문제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모순을 제시문 나의 트리즈 모순 정의. 그러니까 나의 보면은 트리즈 모순 정의가 나오겠지 뭐. 그지? 근데 한계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순은 제시문 나의 트리즈 모순 정의로 하면 어디에 해당하니?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순은 이런 모순이에요. 그치? 이런 모순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모순이에요. 라고 했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답이 A 모순인데 B 모순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야 되죠. 끝났어요.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맞추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모순이에요. 하고 규정을 줬어. 그 다음에, 모순 상황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모순이 뭐니? 이게 지금 이 충돌이 나는 상황이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고 충돌이 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점이 충돌이 나니?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 나는 그런 상황을 글로 쓰라는 거예요. 예. 이것과 이것이 충돌이 납니다. 라는 거야. 이걸 하게 되면 이 점은 좋은데 이게 되고 이걸 하게 되면 이 점은 좋은데 이게 하고 여기서 충돌 납니다. 라는 것을 읽고 그것을 서술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서술을 했어요. 그럼 극복된 상황을 기술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뭘까요? 네가 생각할 때 이 모순을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 모순이 해결될 상황이 이런 겁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네가 극복 방안을 쓰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극복된 상황이 이겁니다 라고 설정해서 쓰는 거야. 설정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네 생각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극복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을 쓰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고민거리가 나왔어요. 300에서 360자니까 단락공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요.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수를 고려했을 때는 그냥 쭉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를 언급하고 나를 언급할까요? 라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예, 가를 요지를 밝히고 나를 요지를 밝히고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근데 만약에 600자만 그렇게 써야 되지. 300자인데 물어보는 게 3개인데 가 요지 밝히고 하는 순간 자수 오버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 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 좀 메모할까요?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쓰는 것이 자수를 고려했을 때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죠? 한다면 해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다면 뭐 여기서 뭐 모순 상황을 하나면 1단락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극복된 상황을 또 다른 단락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 자수를 고려했을 때는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단락으로 구성한다면 1단락이 모순 상황이고, 그지? 모순 상황이 뭐냐?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 문장일 것 같은데. 요건 한 문장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뭐 모순에 대한 정의가 뭐가 있는데
이 가에 나타난 모순은 어떤 모순이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이거 아주 간단한 것 같고 여기 좀 길 것 같아요. 어떤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충돌되는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이거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모순 상황을 쓰고 그다음에 이 단락은 이 극복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 방법이 되겠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선생님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단락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쓸데없는 문장이 없으면서 300자 정도 300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써야 되는 거 보겠습니다. 니들 물어보는 게 3개니까요. 첫 번째, 모순을 뭐예요? 예, 모순을 규정하는 거죠. 이 가에 나오는 그 모순이 어떤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가를 읽고 나를 읽어서 그죠? 어떤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걸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순입니다. 교수님, 가에 나오는 모순은 나의 이 정의로 말하면 이런 모순에 해당합니다라고 쓰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 모순이 이거 어찌 보면 이 모순을 규정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모순 상황일 거예요. 예. 이 모순 상황을 자, 기술하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기술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충돌이 되는 것을 각각 기술해야 되겠죠. 무엇과 무엇이 충돌한다. 자, 그러면 충돌을 기술해야 되는데, 이게 충돌된 게 2개 아니냐? 2개가 충돌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한 개를 하게 되면 이 점은 좋은데 이 점은 나쁩니다. 또 반면에 요거 하면 요건 좋은데 요건 되는데 요건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재심을 읽고 어찌 보면 이 얘기는 말이죠. 재심은 가에 나오는 모순을 네가 읽고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모순 상황이 됐어. 그럼 세 번째는 뭐니? 극복된 상황이죠. 예. 이것이 현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현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 충돌되는 두 가지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딱 결합하면 이게 극복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하다 보면 이걸 해결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3가지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고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가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써드릴까요? 예, 요거는 뭐 한 50자에서 100자 정도? 예, 요거는 한 150자 정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예,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한 100자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심지어 요거 설명할 때 좀 더 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거 2가지가 나오니까요. 요런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 자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50에서 100자.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쓰고 이것 간단하게 쓰는데 요거는 좀 자세히 쓴다. 뭐 이런 기분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재시면 읽고 얘들아 지금 여기 나온 거 3가지 있지? 3가지 착착착 정리해보세요.